누군가는 저를 천재라고 불렀고 또 누군가는 저를 가짜라고 의심했습니다. 17살의 전국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유일한 만점을 받았을 때도 사람들은 제 실력보다 제 출신을 더 궁금해했어요. 중국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리고 코드로만 소통할 수 있었던 외로운 소녀가 어떻게 세상과 마음으로 대화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17살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억양의 한국어들이요.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긴장하지 마라. 내 아버지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결국 적응했단다. 할아버지는 한국말을 쓰실 때와 영어를 쓰실 때가 섞여 있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제 아버지는 중국계 미국인이었고 어머니는 한국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는 줄곧 미국에서 할아버지와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며 한국행을 결정하셨죠. 저는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싶어서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가방 속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들어있어요. 바로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노트북이에요. 아버지는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셨죠. 서연아, 코딩은 마법 같은 거야. 내가 상상하는 모든 걸 현실로 만들 수 있어.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네온 사인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강남이라는 곳에 집을 구하셨다고 하세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창문을 열어보니 다른 아파트들이 빼곡히 보였고 그 사이로 네온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니 익숙한 부팅 화면이 나왔어요. 바탕화면에는 아버지가 만드신 프로그램들이 가득했습니다. 간단한 게임부터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까지요. 할아버지께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학교에 가야 한다. 힘들겠지만 내가 워낙 똑똑하니까 금세 적응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많이 걱정됐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노트북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코딩만큼은 자신 있으니까요. 언어가 달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디서나 똑같잖아요. C 언어도 파이썬도 자바스크립트도 모두 제가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이 어떨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진 재능을 이곳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 학교에 첫 등교를 하는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어보니 정말 한국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세종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됐습니다. 저는 혼자였거든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박민호 선생님이라고 하시더군요. 정보 과목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시고 안경을 쓰신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를 2학년 3반으로 데려가 주시면서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고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교단에 서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시니 정말 떨렸습니다. 제 어색한 한국어 발음 때문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서연이라고 이름을 소개하고 미국에서 왔다고 말했을 때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는데 그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아이는 제 외모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친구와 속삭이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수학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함수를 적으시며 문제를 내셨는데 다행히 미국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손을 들지 못했어요. 드디어 셋째 교시, 박민호 선생님의 정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동적 계획법과 그래프 알고리즘이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보는 순간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밤늦게 풀었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였거든요. 해결 방법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께서 교실을 둘러보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있느냐고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조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칠판 앞으로 나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다시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마커를 들고 차근차근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점화식을 세운 다음 그래프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적용했어요. 중간중간 한국어가 서툴러서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마침내 완벽한 해답을 칠판에 적었어요. 교실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제 풀이를 한 줄 한 줄 검토하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학교 수준의 문제인데 어떻게 풀 줄 아느냐고요?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고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대로 된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제 풀이를 점검해 봤는데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학생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정말 저 애가 푼 거냐, 어디서 베낀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제자리에 앉았어요. 그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저는 학교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예 대놓고 가리키며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이번 주에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제 실력이 우연이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의도를 알 수 있었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보 시간이 되자 선생님께서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훨씬 복잡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섞인 문제였습니다. 트리 구조와 해시 테이블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고난도 문제였어요. 교실 학생들이 문제를 보더니 모두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은 아예 포기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박 선생님께서 저를 똑바로 보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도 풀 수 있겠냐고요. 저는 문제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확실히 지난주보다 어려웠지만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고급 알고리즘들이 떠올랐습니다. 레드 마이너스 블랙 트리와 해시 충돌 처리 방법을 조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었습니다. 칠판 앞에 나가서 차근차근 풀이를 시작했어요. 먼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적절한 자료 구조를 선택한 다음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20분 정도 걸려서 완벽한 해답을 완성했어요. 시간 복잡도까지 분석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교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고
박 선생님께서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칭찬 대신 차가운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혼자 푼 거냐고, 미리 답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실력인데 왜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노골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근처 테이블 학생들이 일부러 크게 이야기했어요. 저 애가 정말 그런 문제들을 혼자 풀 수 있을까? 분명히 어디서 미리 봤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어떤 학생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잘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중국에서 미리 고급 수학을 배워왔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젓가락질이 멈춰졌어요. 오후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3학년 선배 한 명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우진이라는 학생이었는데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어요. 반에서 꽤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우진 선배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온라인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 있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다면 이 문제도 지금 당장 풀어보라고요. 주변 학생들도 맞다며 거들었어요. 천재라면 이 정도는 쉽겠다고 놀리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그 문제를 쭉 훑어봤어요. 시뮬레이션과 그리디 알고리즘이 섞인 문제였는데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우진 선배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가짜였다고, 아까 수업 시간 것도 그냥 운이었을 뿐이라고요. 주변 학생들도 따라 웃었고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귀를 따갑게 했어요. 그날 오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치고 지나갔어요. 돌아보니 같은 반 남학생이었는데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 학생이 지나가면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계산기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빠르게 가방을 싸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학교 게시판에 누군가 낙서를 해놓은 걸 봤어요. 중국인은 중국으로라고 파란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 따뜻한 꿀차를 끓여주시며 제 옆에 앉으셨어요. 오랫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아직 나를 모르는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외로웠어요. 친구 하나 없이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니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복도 게시판에 새로운 낙서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계산기라고 적혀 있더군요. 누군가 일부러 제가 볼 수 있게 써놓은 것 같았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어요. 제가 정우진 선배의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모둠 활동을 하자고 하셨는데 아무도 저와 같은 팀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선생님께서 억지로 한 모둠에 배정해 주셨지만 다른 학생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평소처럼 카페테리아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싸주신 김치볶음밥을 먹고 있는데 근처에서 몇몇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진짜 이상해. 수학이나 컴퓨터만 잘하고 다른 건 다 못하잖아. 그냥 공부 로봇 같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도 없어. 아시아 애들은 다 저런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그냥 기계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컴퓨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갔는데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노트북을 꺼내 코딩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딩을 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했어요. 컴퓨터는 저를 차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억양으로 말하는지 상관없이 제 코드가 맞으면 올바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노트북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작성하신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석도 정성스럽게 달아놓으셨더군요. 한 폴더에서 특별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폴더였습니다. 열어보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드신 프로그래밍 학습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각 단계별로 설명과 예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서연아, 코딩은 언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 말해준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게 될 거야. 또 다른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언어가 된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증명해준다. 아버지의 그 말씀들을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 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분명히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도 게시판에는 새로운 낙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한국이야. 내 나라 방식은 안 통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한국인인데 왜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제 어색한 발음 때문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어요.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하셨지만 그 웃음소리는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일부러 세게 부딪히고 지나갔어요. 돌아보니 정우진 선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할 때 점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마 제 어색한 한국어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선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나날들이 2주일 정도 더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방과 후에 컴퓨터실에서 혼자 코딩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2학년 후배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그 학생은 이지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성격이라 눈에 띄지 않던 아이였어요. 지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배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자신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학생이 제 실력을 인정해준 거였어요. 지민이는 수학을 좋아하지만 프로그래밍은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제 지식을 누군가와 나눌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지민이는 정말 열심히 들었고 똑똑해서 금세 기본 개념들을 이해했어요. 매일 방과 후 컴퓨터실에서 지민이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신기해했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마다 감탄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말했어요. 선배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그런 실력을 숨기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배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민호 선생님께서 컴퓨터실에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조금 놀라셨습니다. 지민이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서연 선배가 정말 잘 가르쳐준다고 덕분에 프로그래밍이 재미있어졌다고요. 박 선생님께서 제가 적은 코드들을 보시더니 감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전국 고등학생 프로그래밍 대회가 열린다고 우리 학교에서도 대표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참가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제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의심과 비난들이 떠올랐거든요. 지민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배가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누가 나가겠냐고, 이번이 모든 걸 증명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상의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학교 대표 선발전이 열렸어요. 신청한 학생이 15명 정도 되었는데 대부분 3학년 선배들이었습니다. 저는 유일한 2학년이었어요. 다들 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발전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5문제 중에 3문제는 고급 알고리즘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떠올리며 해결했습니다. 3시간의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저는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했습니다. 2등과의 점수 차이가 상당했어요. 박 선생님께서 결과를 발표하시며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학교 홈페이지에 대표 선발 결과가 올라가자 댓글란이 난리가 났어요. 왜 중국계 학생이 한국 대표로 나가느냐, 순수 한국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댓글은 더 심했어요. 혈통이 의심스럽다, 정말 공정한 시험이었느냐, 미리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민이가 제 옆에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런 댓글들은 무시하라고, 선배의 실력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박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부담스럽다면 참가를 포기해도 된다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압력을 받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회에 나가겠다고, 제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회 참가가 확정된 후 며칠이 지나자 온라인 논란이 더욱 거세졌어요. 학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청 게시판, 심지어 맘카페까지 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3년 동안 준비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전학생에게 기회를 빼앗겼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민자 가정의 아이가 한국 대표로 나가는 게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상처가 된 댓글은 이런 것이었어요. 저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진정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저를 응원해 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때는 아예 대놓고 험담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3학년 한 선배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내가 나가면 학교 망신이라고, 차라리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꼭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지민이만큼은 끝까지 저를 믿어주었어요. 방과 후 컴퓨터실에서 함께 대회 준비를 하면서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선배는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박민호 선생님께서도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상담해 주셨어요. 온라인 댓글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실력으로만 증명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의심하셨지만 이제는 제 실력을 완전히 인정해 주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대화하시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많아서 고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댓글들과 학교에서의 반응,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부담감까지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다면 언제든 포기해도 된다고, 하지만 후회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북을 다시 열어봤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메모들을 하나씩 읽어보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한 메모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세상의 편견은 실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말로는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줘라.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새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이 논란을 기사로 다뤘더군요. 다문화 학생의 대표 선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댓글도 찬반이 갈려 있었어요. 찬성하는 분들은 실력이 뛰어나면 출신에 상관없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여전히 순수 혈통의 한국인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테이블의 학생들이 크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애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회에서 망신당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뜻밖에도 다른 반 학생 한 명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이미민이라는 3학년 언니였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실력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직접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언니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컴퓨터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언니가 제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제 실력을 우연히 본 적이 있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미니 언니는 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컴퓨터 동아리에서 과거 기출 문제들을 모아놨다고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선배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그날 오후 컴퓨터 동아리실에 가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미니 언니가 저를 소개해 주었는데 다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라서 편견이 없는 것 같았어요.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순수하게 프로그래밍 자체를 즐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욱 치열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회 당일에 항해 시위를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중요한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 좋다고 하시며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아침상을 받았어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회장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할아버지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아버지의 노트북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무거웠지만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든든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엑스에 도착하니 전국에서 온 고등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실력 있는 아이들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 여유로운 모습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회장 입구에서 박민호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접수를 마치고 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양옆에 앉은 학생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은 부산에서 왔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대구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설렘도 느껴졌어요. 대회 시작 10분 전 감독관이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5시간 동안 5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각 문제마다 부분 점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시작종이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첫 번째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열 처리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KMP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았어요. 차근차근 코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30분 만에 해결하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그래프 문제였습니다.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인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응용하면 풀 수 있었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차분히 접근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 잠시 막혔어요. 동적 계획법과 조합론이 섞인 문제였는데 처음 보는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고민한 끝에 해결책을 찾았어요. 문제의 핵심은 중복되는 부분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고급 자료 구조와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생들은 이미 포기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세그먼트 트리와 레이지 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고급 기법이었습니다. 복잡했지만 천천히 구현해 나갔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정말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저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어요. 수학적 성질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봤어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해보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30분 동안 집중해서 코드를 작성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지만 침착하게 해나갔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케이스까지 통과시키고 제출 버튼을 누른 순간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시험이 끝나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들 지친 표정이었지만 만족스러워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회장을 나오는 길에 다른 학교 학생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지막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제 접근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 학생이 감탄하며 정말 창의적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프로그래밍은 경쟁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을요. 박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어떻게 된 것 같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다고 오랜만에 제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풀어봤다고요. 선생님께서도 안도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대회 결과 발표는 2주일 후였어요. 그 사이 학교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잠시 수그러든 상태였어요. 모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평소처럼 지민이와 컴퓨터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대회 결과보다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계속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발표 당일 아침, 박민호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교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손에는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축하한다고 전국 1등이라고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1등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전체 참가자 2,000명 중에서 유일한 만점이었다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특별 장학생 제안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했어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교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결과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먼저 축하한다며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기쁨이 실감났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니 이미 소식이 퍼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반장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까지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혼자 앉던 구석 테이블에 여러 학생들이 와서 함께 앉자고 했습니다. 미니 언니를 비롯해서 컴퓨터 동아리 친구들, 그리고 다른 반 학생들까지도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정말 멋있다고,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다고요. 또 다른 친구는 나중에 유명해지면 사인을 해달라고 농담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가르쳐 달라는 부탁도 여러 개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학년 후배 한 명의 말이었어요.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배처럼 되고 싶다고, 자신도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배우겠다고요. 그 아이도 다문화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배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과 후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기자분이 학교로 오셔서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기분이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프로그래밍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자분이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준비해둔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코딩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요. 코드로 소통하는 프로젝트라고 이름도 지어뒀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할까,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할아버지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노트북을 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다문화 청소년들이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 주석을 달았어요. 코드는 세상을 바꾸는 언어다. 김서연 2025년.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친구들과 꿈을 나누고 싶다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제 고향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라고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히 함께하겠다고, 정말 기대된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고 제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